지난 시간에는 전략적인 그 변화를 계획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전체적으로 클린턴 교수님의 브리징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우리의 변화를 접근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과서로 쓰고 있는 이 책 브리징 스트래티지의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장에 보면은 제 첫 번째 챕터가 전체적인 그런 개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분 다음 세션부터 한 파트씩 더 깊게 자세하게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브리징 스트래티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전략적인 변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그것을 대략 한 7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만은, 지금 이 클린턴 교수님의 브리징 스트래티지는 하나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징 스트래티지는 뭐냐면, 현재 우리 사역이라든지 우리 조직이 현재 있는 as it is, 현재 상태, now situation이고요. 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인 변화된 모습을 묘사하는 then situ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now situation에서 then situation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now와 then을 어떻게 연결해 주는가, 어떻게 브릿지를 해 주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변화를 접근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브리징 스트래티지, now에서 미래의 then에 어떻게 브리징 해주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지금 브리징 스트래티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이제 어떤 이 브리징 스트래티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브리징, 현재에서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계획된,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근본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좀 더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오픈된 자세를 가지고 이 변화를 어프로치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좀 closed bridging strategy 혹은 open 브리징 스트래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의 성향도 좀 closed bridging strategy, 사람 생각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큰 방향만 정해놓고 또 그때그때 가면서 유동성 있게 이렇게 변해 나가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한 조직 속에서 건강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스트래티지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프랙티컬리 움직임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또 협력해 나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의도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를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런 틀 안에서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실 요사이의 이제 전문가들이 전략적인 롱텀 플래닝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른 그 좀 오픈된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 급변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변하는 사회에서 과연 5년, 10년에 그런 전략적인 롱텀 플래닝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퀘스천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를 급변하고 또 우리의 조직과 또 우리의 사역이 그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맞춰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오픈된 그러한 변화 전략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변화 전략으로 now에서 future, 그 위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변해 나가는데, 그것을 연결해 나가는 브리징 스트래티지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자, 우리 챕터 1에서
3 챕터 1에서 6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의 그 모습으로 브리징 해나가는데 대체적으로 7가지 요소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요소가 결국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중요한 파트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클링턴 교수님의 브리징 스트래티지가 어떠한 측면들을 중요시 여기고 다뤄가고 있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요소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ow situation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 브릿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매크로 컨텍스트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것이 교회, 지역 교회든지 또 하나의 선교 단체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이든지 그 사역이 그 사역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크로 컨텍스트, 큰 전체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을 다룰 때도 거시 경제학, 미시 경제학을 다루듯이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환경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적인 환경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LA에 있는 어떤 교회라면은 이 LA, 미국이라는 환경, 또 남가주라는 환경, 한인 지역 사회라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거시적인 환경들이죠. 이런 환경들이 기독교, 그런 환경들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선교 조직이나 우리 교회 조직에서 플래닝을 할 때, 미래의 우리의 사역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는지, 또 위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변화의 전략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지역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도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요사이 우리가 코로나라는 아주 굉장히 전 세계적인, 또 우리 지역사회에도 크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육기관의 모습, 선교기관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우리의 앞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직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크로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변화를 기획하고 움직여 나가는데 아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체인지 에이전트입니다. 전 두 번째, 세 번째가 people을 다루고 있는 거죠. 체인지 에이전트와 체인지 파티시펀트인데, 변화를 이끄는 자로서 지도자로서 변화를 이끌어야 되죠. 그런데 또 그 지도자가 변화를 이끄는 사람의 유형이 사람마다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굉장히 그 계획된 변화를 플랜되고 구체화된 그런 변화 계획을 갖는 그러한 사람의 성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큰 방향만 정하고 그때그때 유동성 있게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체인지 에이전트도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떤 체인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변화의 전체 과정을 잘 퍼실리테이트 해갖고 그 변화의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은사가 있는 그러한 체인지 에이전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리소스를, 변화에 필요한 리소스를 잘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고, 뭐 하여튼 이 다양한 종류의 변화 에이전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지도자로서 어떤 변화 에이전트, 어떤 종류의 변화 에이전트인가, 또 나는 또 내 주위에 같은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은 어떤 종류의 변화 에이전트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변화가 사실 이제 이 변화라는 걸 우리가 조직에서 변화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큰 질문이
최종적인 지도자가 아닌 사람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라든지요, 선교 단체에서 탑 리더가 아닐 때 그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여러분들하고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 그러한 사실 토픽인데, 어, 결론부터 얘기하자고 하면은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힘든 것이죠. 탑 리더로서 변화를 이끄는 것도 사실 힘든데, 탑 리더가 아닌 입장에서 그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그 사람 변화에 있어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체인지 에이전트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인지 파티시펀트, 체인지 지도자가 이끌어나가는 그 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또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팔로워, 또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도, 또 선교 상태의 많은 사람들, 이 체인지 파티시펀트, 체인지에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파티시펀스가 있어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협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여하려고 하는가 하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과 어떤 종류의 파티시펀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그 변화를 이끌어내가는 데 있어서, 결국 변화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잘 이해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나가는, 지혜롭게 이끌어나가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잠깐 물을 마셨습니다. 자, 네 번째 요소는 마이크로 컨텍스트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하는 외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 자체죠. 우리 조직 자체의 를 그 펑션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미션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의 현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 자체 내에서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변화를 추진하는 그러한 요인들, 그렇지만 변화에 또 저항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force field analysis라는 그러한 우리가 또 방식을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전 변화에 대한 우리 반응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조직의 역사 속에서 변화를 하고자 했을 때 그 변화가 능동적으로 잘 됐었는지, 긍정적으로 잘 됐었는지, 아니면 변화에 몇 번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전에 우리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비전을 세우고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자. 그래서 전 교직원이 리트릿을 갔습니다. 리트릿을 가서 1박 2일로 우리가 같이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우리 학교의 비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조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쉐어링 하려면은, 브레인스토밍 하려면은 굉장히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틀을 가지고 그 틀 속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가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졌던 불만들이 나오고, 우리가 어떤 것이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것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담을 만한 우리가 준비와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됐지만은 그 미팅이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트 되고 좌절된 그러한 나중에 전부 다 신경질 나갖고 화가 나갖고 그냥 그 리트릿 센터를 다 떠나게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죠. 이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게 접근하면은 좋은 의도가 이렇게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전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그 조직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이해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접근하면은 도리어 직원들이 더 프러스트레이트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 변화에 연관해서 그 조직의 역사, 또 조직의 미션, 조직이 또 어떠한 그 value,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제 요 부분이 마이크로 컨텍스트가 지금 제가 여기서 한 챕터로 구성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좀 더 그 우리가 지금 변화라는 우리가 이슈를 다루고 변화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다루는데,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고 조직의 차원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차원에서 적용될 때는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 좀 이해를, 오르게니제이션에 대해서, 오르게니제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르게니제이션의 컬처, 또 오르게니제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또 오르게니제이션의 그 어떤 그 스트럭처 다이나믹, 컬처 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직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수젠 그 박사님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일정 부분이라도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네 번째 요소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조직 자체 내에 장점과 또 단점, 또 약점, 또 역사, 또 그 어떤 특징,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체인지 타임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 걸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뭐 장기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또 장기 계획 속에서 이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그 일들을 단기적으로 길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 여기에서 중요한 그 시간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에 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을 몇 가지, 뭐 인터벤션 타임이라든지요, 또 future perfect time인데, 변화라는 것을,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먼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러므로 내가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 시간을 future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시작해서 그 미래에 이루기 위해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과 그 에너지를 배정해 나가고, 일을 해나감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게 미래, future back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쓰기로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좀 시간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이런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인지에 연관된 그 시간의 그 개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여튼 전 이러한 외부, 내부, 사람 뭐 이런 것들 전체를 분석해서 여섯 번째 actual changes.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래를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체인지가 필요한,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를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변화를 할 때 고울 세팅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울을 단순히 고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변화된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클린턴 교수님은 그거를 브리징 프로파일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1-11페이지에 브리징 프로파일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액츄얼 체인지,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변화가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가,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actual change입니다. 그리고 이 actual change를 적을 때는 진짜 조직의 어떤 사람이나 또 가치, 필라소피나 또 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적는데, 단순히 그것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가 가져다 주게 되는 여파까지 우리가 정리를 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쭉 리스트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런 모든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변화의 모습까지 정리하는 것, 이것이 분석 파트예요. 분석 파트를 한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이 바로 7번째 액션 얼터너티브라는 전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 이런 구체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들, 또 그 플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윤리적인 문들, 또 시간성의 어떤 우선순위들,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버짓과 플스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행동화 될 수 있는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7번째 액션 얼터너티브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전체적으로 클린턴 교수님은 now 현재와 future 미래의 then의 그 모습을 하고 그것을 브릿지를 하는데,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매크로 컨텍스트, 그 다음에 체인지 에이전트와 파티시펀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르게니제이션 자체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체인지 타임, 그 다음에 액츄얼 체인지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브리징 스트래티지, 클린턴 교수님의 브리징 스트래티지의 전체적인 개관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now를 우리가 내러티브로 묘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한 단계 한 단계씩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번 주간의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